안녕하십니까. EBS 국제무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백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무역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제무역사 준비 많이 하시죠? 네,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어렵지만 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제무역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무역사는요,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한국무역협회라고 아시죠? 네, 무역 관련 기업으로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한국무역협회를 많이 아시죠? 네, 거기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네, 시험 일정 말씀드릴게요. 1년에 단 2번만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있죠. 네, 2016년에는 언제가 있냐? 바로 1월에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죠. 네, 다른 때는 보통 2월에 진행되곤 했었는데요. 2016년에는 1월 30일에 시행된다라는 제보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보도록 할게요. 2016년 7월 23일이죠. 네, 방학 즈음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응시 자격 보도록 할게요. 제한이 없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이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도 많이 보실 뿐더러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시험 유형 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고맙게도 객관식입니다. 더 좋은 건 오지선다가 아니고 사지선다입니다. 네, 오지선다로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 사지선다일 때 빨리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시험 범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국제무역사 아직 시험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역이요, 진행되는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도식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부분이죠. 계약. 네, 실제 계약이라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계약입니다. 이것을 바로 매매 계약이라고 해요. 네, 실제로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계약을 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선행돼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련 법, 무역 관련 법으로도 하자가 없느냐, 네,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냐, 그것을 검토한 후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때 이제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네, 무역 계약을 체결하면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물건 값을 어떻게 결제할 건지, 그죠? 신용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혹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방식이 있고요. 네, 이것을 좀 활용한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개념이 나와요. 네, 그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무역 계약과 같이 수반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운송입니다.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데, 네, 해상으로 보낼지 항공으로 보낼지 네, 그런 것도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보험을 들을지 네, 화물에도 보험이 있습니다. 네, 그걸 바로 적하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보험을 들을지 말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험을 든다면 누가 들을지 어느 구간에서 대해서 들을지 그런 것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험 단계 논의까지 다 끝나면 네, 실제로 물건을 다 보내준 다음에 이제 환급 절차도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다 내용이 포괄적으로 같이 진행돼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이 무역이라는 것은 한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그 사고 파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영어로 네, 소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무역에 관련된 영어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시험을 목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무역 관련 회사로 가시려면 반드시 영어 기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제무역사는 이 많은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내용과 이 시험과 어떻게 매치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무역 관련 법, 이렇게 앞뒤, 자, 무역 계약의 앞뒤에 포함될 수 있는 법 내용인데요. 이 법 내용은요, 네, 무역 규범이라는 과목 하에 내용이 하에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계약이 있죠. 즉,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매매 계약은요, 무역 계약이라는
과목 하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물건값에 대한 결제 부분, 그리고 운송이나 보험에 대한 내용들은요, 다 무역 결제나 혹은 계약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예, 무역에 관련된 영어다. 네, 영어 부분은요, 바로 무역 영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과목이죠. 그 무역 영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사는 이 많은 내용들을 4개의 과목으로 아우르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시험 과목을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4과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무역 규범, 네, 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결제, 돈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무역 계약, 네, 처음 무역 계약을 어떻게 맺고, 그 다음에 운송, 보험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영어죠. 무역 영어. 네, 이렇게 해서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40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40이 의미하는 것은 문항수예요. 각 과목당 40문제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죠? 다 해서 160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에 쭉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문제 따로따로 봐요. 그래서 1교시, 2교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80문제고요. 네, 할당된 시간은 각 교시마다 90분입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80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험 과목에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에 관해서 내용이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외무역법, 그리고 통관, 환급, 네, 이런 그 관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무역 규범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결제 부분에선 대금 결제, 즉 신용장, 추심,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 실무 부분이 또 아주 요즘에 되게 어렵게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역 계약 부분입니다. 무역 계약, 네,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운송 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과목을 네, 영어로 포괄하고 있는 무역 영어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요, 이 2가지 내용, 이 2과목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여기서 영어로 활용이 가능해요. 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요, 이 세 개 과목을 이제 동시에 공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무역 영어는 요 2개 과목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잉글리시 있죠? 네. 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영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과목을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합격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각자 40문제씩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각 한 과목마다 다 100점으로 환산을 하세요. 그 얘기는 한 문제에 2.5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2점은 맞은 수에다가 2.5점을 곱하세요. 그러면 총점이 각자 다 100점으로 산출이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각 과목마다 받으신 점수를 평균을 내세요. 그래서 그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60점 이상이다라고 해서 다 합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2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꽈락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꽈락이라는 것은 40점 미만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무역사 합격 기준은 총 2가지 조건이 있다.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된다. 거기서 말하는 평균이라는 것은 각 과목을 총점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그 4과목을 다 평균을 낸 점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과목도 40점 미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팍 이렇게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과연 꽈락을 면하려면 내가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아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놨어요. 자, 총 40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16개 맞으시면 꽈락은 면합니다. 네, 16개. 반땡 조금 못하셔도 꽈락은 면할 수 있다라는. 네, 그 다음에 합격률 보시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된다라고 네,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제무역사 쉬운 시험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4과목 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부분은요, 네, 이 규범, 즉, 법 내용을 싫어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규범 첫 번째 과목을 많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폭탄이에요, 폭탄. 네. 그래서 이 과목에서 많이 폭탄이 나오지요. 네, 꽈락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요, 이 규범 과목에서 이제 꽈락을 면하시고, 나머지 과목에서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규범 싫어하시고, 영어 싫어하시죠. 영어. 네. 이게, 예, 보통 분들은 그렇게, 이 과목을 싫어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영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 쪽에서 좀 더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규범은, 그런 분들도 규범은 공통적으로 싫어하더라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 선호도에 따른 그런 그 결론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합격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그 규범에서는요, 꽈락만 면한다라고 목표를 세우시고, 네, 그 접근을 하시고요. 대신 다른 과목에서 대체적으로는 시험을 잘 봐야 된다. 네, 그 대체적이라는 것은 70점 정도, 70점대는 나와줘야지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EBS 국제무역사 교재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장점을 제가 제공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가장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즐거움입니다.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공부는. 네, 항상 제가 강조하고 또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요, 여러분들 단순히 막 글씨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실무, 서류를 수록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미래를 꿈꾸면서 나도 나중에 이제 회사 취업하면 이런 서류를 직접 작성을 하게 되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 PPT 강의 자료에서는요, 네, 실무 서류들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기입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이것은요, 여러분들 그 무역영어 네 번째 과목 있죠? 거기서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저의 목표입니다. 바로 핵심을 위주로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네, 군더더기 내용 혹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어려운 내용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배제를 하고요. 시험에 주로 출제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실 100점 맞으려고 시험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절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목적을 위해서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죠.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저희가 다 선정을 해서 형광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아주 유용한 교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 PPT 강의에서는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이렇게 빨간 글씨 혹은 별표 등을 통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거 나올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죠. 바로 설명을 쉽게 할 것입니다. 네, 어려운 공부 다들 거부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전문 용어 남발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도 어렵고, 네, 저도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보시면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 어려운 부분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가지고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아주 쉽게 공부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PPT에서도요, 이런 그림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도로도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이제 추심에 대한 개념인데요. 네, 추심 부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을 최대한
네, 쉽게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국제무역사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이제 본 강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